Greetings MMA experts. 안녕하세요 여러분. MMA 좌버 TRT 푸시렉입니다. 자, 이번 주 주말에 UFC 299가 있는데요. 이번에 대진표가 굉장히 좋습니다. 보통 메인 카드에 제일 재밌는 경기들을 좀 모아놓고 아니면 뭐 언더카드에 재밌는 경기 뭐 한두 개씩 넣어놓고 뭐 요런 느낌인데, 근데 이번에는 골고루 전체 대진표에 볼 경기가 10개나 있습니다. 10개. 굉장히 좀 충격적으로 좋은데, 저는 이 다음 대진표가 UFC 300이니까 300에 좋은 걸 많이 넣어서 UFC 299는 뭐 메인 카드는 뭐 좋은 경기 몇 개 있을지 몰라도 299가 300을 위해서 좀 많이 너프가 돼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추측을 하고 있었는데, 막상 대진표를 보니까 굉장히 어메이징하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볼 게 10경기가 있는데요. 10경기가 뭐 있는지 말씀해드리자면, 얼리 프릴림부터 볼 경기가 3개나 있는데, 근데 요게 얼리 프릴림은 티빙에서 중계를 해줄 때도 있고 안 해줄 때도 있다 하더라고요. 안 해준다면 좀 아쉽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저는 뭐 파이트 패스로 보니까 볼 수는 있는데, 티빙으로 보시는 분들 만약에 중계를 안 해주신다 하면은 좀 아쉽지 않나 라는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로 볼 경기가 뭐냐면 로벨리스 데스파이네라는 선수인데, 자, 이 이름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막 이런 듣보잡 뭐냐 이런 걸 가지고 개꿀잼이라고 지금 나를 속이느냐 이러실 수 있는데, 자, 요분 듣보잡 맞긴 맞아요. 듣보잡 맞는데 들어보십시오. 이분이 제2의 조니 워커 요런 느낌이에요. 제2의 초창기 조니 워커 요런 느낌인데, 요분이 올림픽에서 태권도로 동메달 딴 분이거든요. 요분이 MMA로 데뷔를 해가지고 프로 전적이 4승 0패인데 모든 경기가 다 1라운드에 KO로 끝날 정도로 이분이 굉장히 폭발력이 있는 막 그냥 미친 KO 아티스트예요. 그래서 이번에 조시 파리시안이라는 헤비급 UFC 선수를 상대로 데뷔전을 하는데, 저는 뭐 로벨리스가 헤비급이 미래라는 소리도 안 합니다. 헤비급이 미래라는 생각도 안 하고 뭐 헤비급에서 잘할 거라는 생각도 안 합니다. 하지만 이 경기 무조건 재밌다 라는 생각을 해요. 그냥 진짜 초반 조니 워커 기억하시죠? 막 존 존스의 대항마라 하고 사람들이 막 미친 폭발력, 미친 화력. 하지만 조니 워커가 망했죠. 그 이유가 뭐냐? 엄청난 유리턱 때문에. 그래서 로벨리스도 12유리턱일 수 있어요. 아니면 태권도 출신이라서 테이크다운 디펜스가 굉장히 구릴 수도 있고. 하지만 경기 자체는 굉장히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에 개꿀잼 경기에 넣었고요. 자, 그리고 미첼 페레이라랑 미칼 올렉칙 이분이 보는데, 요 두 분도 미첼 페레이라는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이분은 뭐 모든 경기 항상 화끈하게 하는 분이고, 미칼 올렉칙적 이분은 폴란드 선수인데 이분도 막 노파꾸로 싸우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분이 싸운다? 무조건 재밌는 경기 나오고요. 자, 그리고 이온 쿠텔라바랑 필리페 린스랑 붙는데, 쿠텔라바는 다들 아시잖아요. 쿠텔라바 라이트 헤비급에서 꽤 오래 있었는데 이분도 실력이 그렇게 막 엄청 좋지 않을 분이지 경기 자체는 굉장히 재밌게 합니다. 그래서 얼리 프릴리면만 해도 볼 경기가 3개나 있어요. 하지만 요 3경기는 예상을 하진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언더카드로 가면은, 언더카드에 여러분 마테오시 감롯, 폴란드 근본 레슬러 감롯과 엄청난 라이트급 베테랑 하팔 도산요스가 솔직히 웰터급이랑 라이트급 왔다 갔다 하면서 각각 체급에 있는 거의 모든 뭐 레전드들은 다 붙었지 않나 싶을 정도로 커리어가 어마어마한 선수인데, 요 둘이 붙는데 솔직히 감롯이랑 도산요스는 파이트 나이트 메인 이벤트입니다. 그런 경기가 지금 언더카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299가 미쳤어요. 그래서 감롯이랑 도산요스가 붙는데요. 자, 도산요스가 문제가 뭐냐? 출신으로만 보자면 이분이 주짓수 금메달 뭐 세계 대회인가? 어떤 대회에서 금메달도 따고 이랬는데, 근데 요번 문제가 뭐냐면 MMA에 넘어와서 하위 포지션에서 강력한 그래플러들을 상대로 하위 주짓수가 없어요 이분이. 그래서 막 이분이 항상 강력한 그래플러만 하면 깔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했거든요. 이분이 잘한 건 상위 주짓수입니다. 이분이 잘한 건 뭐 암 트라이앵글 초크 막 이런 걸 잘하지, 하위 포지션에서 트라이앵글 초크를 걸거나 암바를 걸거나 이런 걸 할 줄 몰라요. 근데 상대가 뭐다? 라이트급 근본 레슬러, 굉장히 강력한 마테오시 감롯이다. 그래서 감롯이 이긴다는 점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또 다음 볼 경기 커티스 블레이즈랑 자이턴 알메이다인데, 요 두 분이 제가 알기로 원래 파이트 나잇 메인 이벤트로 대진에 잡혀있다가 이렇게 갑자기 된 걸로 보이는데, 솔직히 이 두 분의 경기도 메인 이벤트급 경기야. 근데 이게 언더카드에 들어있는 거예요. 굉장하다. 자, 블레이즈가 이게 상상상 굉장히 좋은 경기입니다. 알메이다 상대로. 알메이다가 진짜 그래플링 원툴이거든요. 이분 타격을 하는 걸 본 적이 없는데 그래플링 원툴인데 상대가 극강의 레슬러다. A티어 레슬러거든요. 블레이즈가 S급은 아니고 뭐 코미어나 요치치급까지는 아니고 그 바로 밑에 급인데, 블레이즈를 넘길 수 있을까? 사람들이 블레이즈가 아직까지 본인이 항상 넘기기만 했지 누군가에게 넘김을 당하거나 본인을 넘기라는 선수와 붙어본 적이 없다라는 평을 받던데, 그렇지 않습니다. 커티스 블레이즈가 과거에 알렉시 올리닉이라고 러시아 출신 서브미션 전문가랑 붙은 적이 있어요. 그때 블레이즈가 그분 테이크다운 다 막아내고 막 오지게 패가지고 TKO 승인가? 그렇게 이겼거든요. 근데 물론 알메이다가 알렉시 올리닉보다는 그래플링 능력이 훨씬 좋죠. 근데 그래도 알메이다가 커티스 블레이즈 못 넘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또 문제가 뭐냐?
요런 좀 강력한 레슬러들이 문제가 뭐냐면 우스만도 그렇고 얘네들이 평소에 깔릴 일이 없어서 깔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피시 아웃 오브 워터다. 물 밖에 나온 물고기 같은 느낌인 것이죠. 뭘 어떻게 할 줄 몰라요. 왜냐면 본인들은 항상 상위 포지션에만 있었는데 갑자기 밑에 깔리면은 뭐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블레이즈가 만약 알메이다한테 깔린다? 그럼 아무것도 못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블레이즈가 알메이다한테 안 넘어갈 것 같아요. 안 넘어갈 것 같고 타격으로 TKO 승을 가져갈 것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메인 카드로 넘어가면 메인 카드에 경기가 5개가 있는데 모든 경기가 다 볼 경기입니다. 어마어마하다는 점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자, 첫 번째 경기 피터 얀과 송야동 씨가 붙는데요. 지금 피터 얀이 4연패인가 그런데 이게 사실상 졌는 경기들이 어떤 거는 뭐 이겼는데 졌다고 기록으로 돼 있는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셔노말리 경기 그것도 10명 중에 한 7, 8명 정도는 피터 얀이 이겼다고 생각하는 경기고, 그리고 또 스탈링이랑 붙었던 것도 2차전도 피터 얀이 이겼다고 평가를 하는 분들이 많을 정도로, 솔직히 피터 얀이 4연패를 했지만 3연패인가 4연패를 했지만 사실상 그게 좀 그 디테일을 보면은 이게 좀 어느 정도 사실상 4연패는 아니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근데 이게 이런 건 있어요. 사실상 진 건 아니더라도 기록상으로 이렇게 계속 지잖아? 그럼 선수가 자기도 모르게 뭔가 좀 연패, 늪에 계속 빠지는 느낌이 있어요. 오래 본 사람은 알 거야. 판정 억가를 당해서 지더라도 그게 계속되면 결국엔 본인도 뭔가 좀 실질적으로 하락세를 타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피터얀이 송야동 상대로 그렇게 될까 싶긴 한데, 근데 그래도 지금까지 깜냥을 봤을 때 피터얀이 송야동쯤은 이긴다라는 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길버트 번즈와 잭 델라 마달레나라는 분이 붙는데, 코빙턴이 아마 잭 델라 마달레나를 엄청나게 응원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코빙턴이 가장 웰트급에서 본인이 무서워할 것 같은 선수가 길버트 번즈인데, 왜냐하면 번즈가 진짜 최악 상성이란 말이야. 핵바다에 주짓대로다. 이 뭐 레슬링으로 넘기지도 못하고, 코빙턴은 강력한 주짓대로 상대로 테이크다운 안 걸거든요. 마야 전에 봤던 것처럼. 그래서 번즈 상대로 뭐 주짓수도 못 걸고 그러면 타격전 해야 되는데 번즈 빠따 너무 세고, 그래서 번즈가 코빙턴한테 최악 상성인데, 그럼 잭 델라 마달레나가 만약에 번즈를 잡아준다? 그러면 이제 코빙턴은 마달레나랑 싸우겠다 하면서 마달레나 올려치기 하죠. 무려 번즈를 잡은 무려 마달레나. 또 마달레나랑 본인이 하면 또 상성이 좋거든. 본인이 또 레슬러니까. 그러면 또 본인이 이긴다? 그러면 나는 무려 번즈를 이긴 무려 마달레나를 이겼다. 기브미 타이틀샷 이럴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마달레나를 응원할 것 같은데 저는 번즈가 이길 것 같아요. 이거는 번즈가 물론 KO를 당할 수도 있는데 그래플링 사용해가지고 판정이나 서미션승 할 것 같습니다. 다음 경기 케빈 홀랜드랑 마이클 베논 페이지랑 보는데, 저는 이게 UFC가 어느 정도 마이클 베논 페이지를 밀어주려고 하는 게 보이는데, 그러면 좀 잣밥 상대로 좀 붙여줬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굳이 이렇게 강력한 핵바다에다가 어마어마한 맷집의 소유자 케빈 홀랜드를 붙여줬는지 좀 이해가 안 가요. 아니 보니칼 봐요. 진짜 완전 역대급 족밥들만 계속 붙여주니까 보니칼 막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뭐 와, 보니칼 너무 센, 보니칼이 미들급이 미래예요, 치마이프보다 세요, 막 이러고 있잖아. 저는 마이클 베논 페이지가 좀 더 약한 상대랑 싸웠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작부터 너무 강력한 상대를 만났는데, 저는 이거 홀랜드가 이길 거라 생각합니다. 홀랜드가 맷집이며 파워며 모든 부분에서 피지컬적인 부분에서 일단 앞선다고 보고, 공격 속도 이런 거는 베논 페이지가 빠를 수 있거든요. 근데 케빈 홀랜드가 물론 본인 약점이 그래플링이긴 한데, 근데 그래도 케빈 홀랜드가 레슬링으로 베논 페이지를 넘길 수 있다고 보거든요. 베논 페이지가 제가 알기로 레슬링이 약점인데, 베논 페이지는 근데 큰일이야. 이분이 뭐 타격 잘하면 뭐해. 웰터급이랑 라이트급 이런 체급들은 강력한 그래플러들이 많은데, 제가 봤을 때 베논 페이지는 웰터급에서 많이 못 올라갈 것 같은데, 어쨌든 케빈 홀랜드한테도 제가 봤을 때 레슬링으로 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홀랜드가 레슬링으로 이기든 아니면 뭐 타격으로 KO를 시키든 그렇게 해서 이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UFC에서 왜 이렇게 강력한 상대를 데뷔 전부터 붙였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코메인 이벤트 더스틴 포이리와 생드니, 이건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었는데 포이리가 이겨요. 저는 처음에는 생드니가 이길 거라 생각했는데, 생드니가 레슬링을 활용해가지고 뭐 서브미션이나 아니면 판정으로 이길 거라 생각했는데, 저는 포이리가 카운트다운을 보니까 감롯이랑 훈련을 하고 있는 걸 보고, 물론 감롯이랑 훈련을 한다고 해서 생드니 레슬링을 막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래도 준비는 제대로 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고, 또 그리고 포이리가 제가 그 영상에서 말했듯이 맷집이 안 깎였을 것 같다 라는 논리를 펼쳤었는데, 뭐 그게 사실이라면 저는 포이리가 그래플링으로도 크게 고생을 안 하고 타격전에서는 압도를 하면서 생드니를 KO를 시킬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생드니가 엘리제오 도산토스 경기를 안 본 분들 한번 봐보세요. 그때 생드니 뒤질 뻔했어요. 진짜 정말 뒤질 뻔했습니다. 이번에 들으니까 그렇게 됐다 하더라고. 생드니
랑 도산토스 경기 때 완전 듣보잡 레퍼리가 그거를 보고 있었는데 그걸 경기를 말려야 되는데 안 말렸대요. 그래가지고 그 이벤트 도중에 UFC 측에서 그 레퍼리를 더 이상 오늘은 레퍼리를 못하도록 막았다 하더라고. 그만큼 생드니가 피니시 당할 만한 그런 거였는데 그때 레퍼리가 안 말려서 뭐 판정까지 가긴 했는데 포일리에 주먹 맞는다? 정신 못 차린다는 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메인 이벤트 션 오말리랑 말론 베라랑 붙는데 말론 베라가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솔직히 타이틀샷 받을 자격이 없지. 이거 받는 이유가 딱 하나잖아요. 과거에 둘이 붙었는데 킥 맞고 오말리가 발이 살짝 마비가 돼가지고 경기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뭐 TKO 승이 나왔었는데 그거를 뭐 복수한다 이런 느낌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어떻게 받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받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기면 돼요, 여러분. 결과가 중요합니다. 정말 자격이 있어서 받았는데 발리는 것과 자격이 없는데 막상 받았더니 쳐바르는 거 혹은 이기는 거 요게 훨씬 좋아요, 여러분. 훨씬 좋아. 만약에 패더급의 그 꽁으로 막 대체로 타이틀샷 2번 받은 분이 2번 다 이겼어 봐, 여러분. 지금과는 평이 엄청 다르죠. 근데 2번 다 졌잖아. 그래서 그렇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이기면 된다. 어떻게 받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기면 돼요. 비스핑도 봐요. 라콜드 상대로 원래 와이드머니였거든요. 와이드머니 목부상으로 빠져가지고 비스핑이 2주 통보로 들어갔는데 비스핑이 만약 라콜드한테 찌발렸다? 그럼 비스핑은 지금 사람들이 막 무시하겠지. 챔피언도 못 달고 그냥 뭐 미드급 최악체다 뭐 이러는데 이겼으니까 막 평이 다르잖아. 홀로브 페이메도 들어가고 지금 뭐 UFC 해설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기면 된다 라는 점. 근데 저는 이길 것 같아요. 베라가 이길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차전은 상관없어요. 1차전은 상관없고 그냥 베라가 더 단단한 것 같아요. 베라가 그냥 몸도 더 단단하고 맷집도 그러기 온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베라가 진짜 맷집도 진짜 말도 안 되게 좋고 그리고 뭐 얼굴에 상처 나는 것도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고 이분은 심각한 약점이 하나 있긴 있어요. 레슬링인데 이분이 레슬링 디펜스가 그냥 쓰레기거든요. 근데 상대가 또 타격가잖아. 그래서 상성이 굉장히 좋아요. 자, 근데 오말리가 또 레슬링 파서 올 수 있어요. 레슬링으로 이기는 게 아니더라도 레슬링을 한두 번 섞어 주기만 해도 이 경기 오말리가 유리해지거든요. 제가 오말리다. 제가 오말리 코치다. 그럼 무조건 레슬링 훈련 무조건 합니다. 한두 번 정도는 섞어주게. 근데 오말리가 또 본인 자존심 때문에 내가 벤턴급 최고 타격까지 타격만으로 베라 잡아보겠다. 요런 마인드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저는 베라가 이길 것 같아요. 저는 베라가 그냥 몸이 더 단단하고 맷집이 더 좋고 그냥 그런 부분으로 그냥 이길 것 같아요. 근데 레슬링을 섞는다? 그럼 이거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어떻게 됐든지 간에 결국 저는 픽을 어떻게 하느냐? 저는 베라가 이길 것 같다. 그리고 베라는 다음 경기에서 누구든지 간에 굳이 레슬러 아니더라도 그냥 레슬링 할 줄 아는 선수랑 만나서 레슬링으로 바닥 청소하고 바로 벨트를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는 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But you are good. Legendary Polish Power. Korean power also.